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전면 승부 3부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는 시간이죠.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승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예, 저는 그 좀 역설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소환, 기소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선택하셨다. 네, 승자 아닌 승자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소환과 기소를 통해서 이제 좀 전국이 좀 바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국정이 바뀐다,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역설적인 승자로 뽑았는데요. 아, 분위기는 바뀌는 겁니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강대강 한랭 정선이 예. 이제 처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소환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소환이 됐고요. 이준석 그 대표도 경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박지원 지금 전 국정원장도 검찰 소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세 명이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로 검찰, 경찰 소환을 받아서 이게 지금 어쨌든 세 명이 다 포토라인에 쓰게 되면 상당히 네. 지금 추석 그 전에 그 여론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이고 추석 예. 밥상을 아주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가정을 하셨는데, 근데 네. 서게 될까요? 아니 저 기소 지금 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정 조정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 강제 구인을 한다, 강제로 나오게 한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건 없죠. 추석 지나고 나면은 한 번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기소를 들거든요. 저 9월 9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네네. 뭐 그렇게 강제 소환할 시간도 없지 않나요? 여유가 없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뭐 이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고 오면은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소라는 거는 뭐 소환을 하고 난 이후에 기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소환 여부나 이 카메라 포토존에 서는 것 이상으로 예. 이 소환 통보 자체가 저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전쟁이거든요. 통보 왜냐하면 자체로. 그 보좌관이 보냈던 이재명 네. 대표에게 보냈던 문자에 전쟁입니다. 예. 이게 무슨 우리가 그냥 뭐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역대 유례가 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을 막 치러섰던 상대 후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난 모른다. 예. 그거는 예.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개별 사건에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럼 지금 검찰총장이 업무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로 소환장을 통보하고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왔고 이진봉 정부수석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전화까지 연결됐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전쟁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해서 전화를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환 통보를 해버리면 이제 영수회담은 그냥 무기한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고. 물 건너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특히 민주당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주체인데요.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3개가 돼요. 3가지나 네.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내용 안건에 대해서 또 성남지청이라든지 수원지검 검사들이 올라와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당의 당대표를 배려하는 형태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도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쨌든 강력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뭐 제가 특정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망라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예. 예. 지금 이제 민생을 위해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소야대 국민이기도 한데 그럼 대통령이 이 사법 처리나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최고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특별법 빨리 강행하자 뭐 이야기까지도 나온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저는 협의가 되거나 이게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면 저는 이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앞으로 모든 이슈를 다 지배하는
이슈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6일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예. 6일이 이제 그 지금 그 학계 쪽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그날 발표하겠다 한 날이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벌써 추석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딱 불렀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서로 이제 앞으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이런 지금 분위기 형성과 또 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또 국감 첫날 이걸 지금 소환 통보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저기 지금 그 첫날이죠. 네, 첫날 그래서 예. 사정 전국대 그다음에 방탄국회 이렇게 이제 지금 9월 10월 일정은 결국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결국은 이게 그러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30일에서 31일 조사된 미디어 토마토 결과나 그다음에 갤럽 오늘 발표된 갤럽 여기는 이제 8월 30일에서 네. 9월 1일 조사된 건데요. 두 개 다 보면 아직은 다 20%대예요.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29%고 대통령 긍정 평가가 갤럽의 경우는 지금 27%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석 전에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좀 지지율 상승을 꾀해보겠다라는 게 전혀 지금 벗기지 않고 있고 예.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양측의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해서 약간의 그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조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약간의 반등? 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계속해서 뭐 우리 방송이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뭐 다른 방송도 출연하게 예. 되다 보니 제가 계속 분석을 하는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예. 왜 그러면 일단 지지층들은 이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이야?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사태를 자시하지 않을 테고 국민의힘도 앉아서 가만히 대응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적어도 핵심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는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라는 여론도 상당히 네.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9월 중하순 명절 지나고 이 사안이 더 첨예하게 대립되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도 20%대로 나오는 조사도 있지만 일부 자동응답 조사는 30%대 중반까지 올라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저는 30% 중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요? 저는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 네. 그 갤럽 조사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7%였는데 네. 장내 정치 지도자 관련한 조사인데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가 1위가 나왔고 똑같이 27%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두 사람이 다시 데칼코마니처럼 쌍둥이처럼 똑같이 지금 작동하는 그런 민심이 있다. 그래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서로의 결집이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뭐 드라마틱한 변화 이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지지층 있습니다. 결집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 중도층에서 별 움직임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 네. 중도층은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은영 소장님께서 드라마틱한 반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어요. 드라마틱한 반전은 그 정도는 아니다. 취임 지금 100일 넘은 시간 동안에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예. 조언을 했지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전달되지는 않았거든요. 전달되고 좀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영수회담이 있었다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추석 전에 있었다면. 영수회담. 예, 그리고 네. 이 당 문제도 일단 순리대로 간다면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고 네. 있어요. 어쨌든 뭐 두 분이 이제 그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조금 의견이 다른데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쨌든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승부처로 꼽은 그렇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큰 폭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게 결국 이제는 자기 진영을 결집하는 다시 대선 어게인입니다. 그렇게 대습할 수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윤명 3라운드인가요? 윤명 대첩입니다. 예. 대전쟁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을 푸는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검찰이 불법카드 김혜경 씨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불법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모 씨를 구속하려다가 일단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로서는 굉장히 큰 승부처일 겁니다. 검찰로서도. 왜냐하면은 검찰도 이번 사안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일단 검찰총장이 완전히 업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여러 차례의 이 수사 능력 이 부분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개요를 말씀드렸나요? 개요 예예 날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갤럽조사 말씀드렸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그렇죠.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한동훈이에요. 9%. 그 이야기는 네. 예.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차이는 지지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마치 이런 사법적인 대결 구도가 전쟁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공세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 승부처는 중도층일 겁니다. 중도층은 상황을 지켜볼 거예요. 이게 여러 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는 결국 중도층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역대 대통령 그 소환일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추석 전에 만약에 나간다면 이거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3월 14일 날 검찰 내에 출두를 했는데 탄핵이 없었다면 거의 지금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간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네. 그리고 조사 시간도 가장 길었어요. 21시간 조사를 받아서 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또 이런 내용 내용이 좀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조금 성격은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국회 다수당의 현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불과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윤석열, 이재명. 물론 이제 대통령을 더 살아있는 권력으로 보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역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역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2024년 총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대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뭐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대결 뭐 이것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 추진 뭐 이것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론스타가 터져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그거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이건 반드시 막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막겠다라는 걸 폈기 때문에 의사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장관 탄핵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카드의 하나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치 공세.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랑 약한 연결고리를 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약한 고리.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을 더 몰아붙이기는 또 민심의 역풍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저는 김건희 여사 쪽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그렇죠. 특별법. 예. 특별법 쪽으로 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계속 해명이 또 깔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으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오늘 조간신문에 이제 일면을 장식한 사진이 이제 전쟁입니다. 라는 이 문구가 담긴 그 사진 한 장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프레임이겠죠? 그러니까 의도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사진- 노출된 거죠. 예, 네. 문자 노출인데 이거는 의도적인 노출 아니냐 이거죠. 요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자 외에 노출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 이게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는데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가 휴대폰에 보안 필름을 주로 이제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은 보안 필름 자체를 붙이지도 않았고 별로 또 주변에 권성동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그렇죠.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예 이걸 보이는 것도 별로 본인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계속 소환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 전쟁이다라는 그 문구가 이게 사실 이제 비서잖아요. 비서가 이렇게 보내드릴 문구로서는 너무 좀 강력하다. 이게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예. 엄청나게 그 핵심 핵관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의 그 보좌관 그 의원실에는 예. 이재명 의원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인식을 거의 공동체 인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격당하는 것은 그 의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동안 뭐 오랜 기간 동안 운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 상황 인식 속에서 전쟁입니다라고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가까운 이제 비서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 맞습니다. 사무실에서 맞아요. 같이 그럼요.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오랜 하더라고요. 인연이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배모 씨 같은 배모 씨가 경우에도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했었고 네. 또 정진상 보좌관이죠.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또 변호사 또 노동운동 시절에 함께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재명 당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평가들이에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은 이제 당 지지율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2%포인트 지난주 대비 하락을 했어요. 민주당이 하락했어요. 예, 34%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36%여서 다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 지금 무당파층은 한 25%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당이 이제 어떤 경우 ARS 조사는 민주당이 훨씬 앞서는 결과들도 있긴 하지만 예. 이 전화면접조사 기준으로 보면 두 당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기간에 따라서 정상 지지율의 수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말 그대로 지난 대선 때처럼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쟁 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성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상당히 추세적으로 보면은 있다는 의견이 그래도 그러니까 사법적 그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리스크. 사법적인 혐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 인식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높게 나타나는 거죠. 리스크 자체가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리스크입니다. 있는데 실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든 안건들이 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벌써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건데 계속 설로만 주변을 맴도는 그런 안개 같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반응도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치고 나가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것들이라서. 뭐 지역적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소환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어쨌든 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패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저는 지금 패자를 그 론스타 관련한 관료들로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계속 그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할 때부터 이제 총리라든지 이런 여러 그 관료들 인선을 할 때도 론스타에 직간접적 연관된 관료들이 지금 총리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거의 관련해서 확정적이죠, 네,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뭐 다시 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말 희한한 인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를 이루고 있는 주요 보직의 인사들이 다 론스타와 연관이 된 그 당시에 담당을 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 관료 그리고 그걸 또 수사를 했던 또 그 검사들이 다 여기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당시 사건이 어쩔 수 없는 그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왜 그 당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네.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예. 통해서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이제 헐값 매각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재판부의 판결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 좀 쉬었다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은영 소장께서 이제 집은 네. 패자, 론스타 관료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론스타와 관련한 소송은 이게 10년 가까이 끌었다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3천억 원 가까이 네. 배상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의 신청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론스타 이 소송과 관련한 쟁점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배상이 나온 거와 관련해서 이거를 다시 그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참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차피 그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만약에 배상을 하더라도 이게 그 당시에 산업자본이 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석연치 않게 이게 BIS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이게 네. 부실이 되면서 인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왜 조금 더 국익적 관점에서 그 당시 어려운 거 다 감안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당시에 정책 의사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게 조금 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재의 쟁점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인력들이 예. 박영수 특검 그분 휘하에 뭐 윤석열 수사과장, 예. 그다음에 한동훈, 뭐 조상준, 이복현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특수통인 이분들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 분들이 국정을 잡았을 때 예.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임기 초의 지지율은 왜 이럴까? 정말 특수통 또는 중수부 이런 그 검사들 이러한 영역의 검사들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치적 이슈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와의 어떤 계약상에 잘잘못이 있는지 국제거래 관행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이제 그런 판결에 대해서 부분들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이제 뭐 김현장이 법률 대리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예. 김현장의 고문이었다. 그렇죠. 참 이게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낱낱이 따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오히려 감사원에서 이런 그 거래 관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업적 거래 관련과 된 부분도 좀 더 감찰 기능을 저는 강화하는 것이 예.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데 대응 예. 충분한 이제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판결문 뭐 이걸 그렇죠.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윤영 소장님 패자 짚어주셨는데 이번엔 승자 좀 알아볼까요? 자, 먼저 저는 승자를 했고요. 우리 예, 배종찬 소장님. 네, 저는 승자를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두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룹 회장들을 어떻게 승자로 뽑으셨네요? 네, 뭐 재벌이니까 재벌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뭐 최근에 사면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게 됐지만 네. 또 부정적인 또 반응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어떤 역할을 또 위주로 해서 이들을 평가했냐면 엑스포 유치 활동입니다. 아, 부산 엑스포. 네, 정말 지금 정치판에서는 민심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왕따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엑스포 유치 2030년 부산에서 이제 네. 거행하게 되는 주최하게 되는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또 걸고 있고 예, 예. 또 뭐 각 국가의 정상들하고도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브랜드의 이 수장들이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이건 신흥 국가들을 방문하게 될 예,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실제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 텐데 대전 엑스포는 우리가 말하는 종합 엑스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에 부산에 유치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는 의미가 다르군요. 종합 엑스포입니다. 예, 종합 엑스포다. 그럼요. 그래서 국가 부가가치도 상당히 상승할 수 있고 또는 저는 이걸 통해서 민간 협력으로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 국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기업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고 결국 이런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부산 지역 발전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성장 또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최태원 두 사람이 저는 이 정치판을 여의도를 바라보다가 강화문 쪽을 바라봤거든요. SK 또 강남역 쪽을 보니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뭐 여간에서는 그룹에 지금 뭐 회장이나 총수들이 이렇게 이번 주 승부에 오르는 일이 없는데 배종탁 수장 덕분에 이게 저 경제계 인사들이 조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도 상당히 많이 또 설파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도사처럼 저는 그것도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또 거버넌스 등의 이슈들을 또 부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종탁 소장님 패자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패자는 국방부로 봤습니다. 국방부?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국방부야 우리 항상 철통 국방의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충성, 단결. 저도 뭐 상당히 우리 국방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데 최근에 그 BTS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병역 면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로 좀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취소했죠? 그럼요. 취소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로 할 사안이 아니고 저는 잘한 거죠. 그래서 저는 BTS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팬클럽이 아미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미가 또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아미 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진, 비, 정국, RM 군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저 병역 면제 시켜 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여론조사 해봐야 그렇습니다. 예측이 돼요. 질문에 BTS가 들어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만큼 아니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 누구누구 그러는데 아직 그 병역을 또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또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편적인 기준, BTS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대중예술인 전반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준을 한번 좀 논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비판받았고 그 여론조사를 취소해도 또 비판받았잖아요. 말을 꺼내지 말으셨어요. 해도 욕도 없고 안 해도 욕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살짝 덮은 게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관저에 전용 헬기장 없다. 이게 사실 그거를 많이 덮어줬어요. 그 비난 여론조사 관련한 비난 여론을. 그래요. 그렇군요. 그 BTS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이 좀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사 하나만일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다. 저는 조사된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혜택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보자라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지에 BTS가 들어가는 순간 방탄소년단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가 있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자, 그 배 소장님의 승자와 패자 알아봤고요. 이은영 소장님, 승부처 이번 주 어디입니까? 저는 관저 입주를 뽑았습니다. 관저 입주요? 지금 이제 대통령 네 분이 관저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마무리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아직은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추석 전에 들어가실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근데 지금 관저 관련해서 이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생했다. 그리고 타 부처 예산을 전용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추석 끝
끝나고 나면 국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300억을 더 지금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거의 지금 500억에다 300억 더하면 800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규 헬기장도 없고 지하 대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지금 이 군대 이전과 관련한 예산들은 아직 추계도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거는 좀 날카롭게 민주당이 준비할 걸로 보이고 그거와 함께 이제 여사님의 목걸이. 지금 목걸이와 뽀로찌와 발찌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엔 또 귀걸이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귀걸이와 목걸이를 어디 가서 사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 지금 명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명품입니다. 아니 명품이 아니면 예.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실 여사님 정도 재력이면 충분히 이 정도는 사실 수 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해명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관저와 함께 이번 관저 입주와 함께 입주와 함께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벌써 예. 지금 기자들이 르뽀를 다 관저 주변을 지금 취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산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더 과세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9월은 관저 입주와 관련한 많은 또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네. 그걸 잘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간신히 지금 이제 지지율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 또 네. 이완이 된다. 그 예. 관저도 그렇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그 논란이 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해명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서 팩트를 알아서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까 예. 우리 그게 더 논란과 또 의혹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있고요.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저 김건희 여사 돈 뭐 많이 네, 있으니까 재산 그런 거 공개 뭐 장신구 뭐 얼마든지 네. 뭐 하고 그렇죠.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예. 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관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300억이 초과되는데 이게 예산 전용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그 한병도 의원이 그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마 이제 국감이 시작되면 이제 그것도 다 오픈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약간 맛배기라고나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관저 준비돼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준비 그러니까 그 내용. 아마 이제 네. 운영위에서 요구를 계속 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취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예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관저 이야기까지 포함됐을 때 원래는 네. 또 관저가 다른 곳으로 예정이 됐다가 지금 외교부 장관의 이제 관저로 또 변경이 된 셈이거든요. 그렇죠.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그게 추가적인 비용이 어떤 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됐는지를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비용이 뭐 더 많이 들었다 예. 또는 전용이 됐다가 뭔가 불법이 있고 이게 쓰지 말아야 될 비용을 쓴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에게 이 국정감사 대상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빨리 대통령실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저와 이 대통령실의 이 전체 그림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 시설이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이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